네, 안녕하십니까. 재료연구소 최진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일종의 이제 촉매 기술입니다. 가스가 됐든 이제 유기성 미세먼지가 됐든 뭔가를 없애는 기술인데, 앞에서 보시는 것들은 이제 주로 제품화가 돼 있는 형태의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촉매라는 것은 실은 제품이 워낙 다양하고요. 그 응용 분야마다 매우 다릅니다. 그 디자인이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제품보다는 기술적인 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한 것은 관심 있으시면 저 상담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촉매라는 것은 약간 코카콜라처럼 약간 노하우성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익숙해져야 되고요. 만약 사업화를 하시려면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맞게 이걸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 한 3장 정도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것인지 하나는 이제 유해가스나 유기성 미세먼지를 좀 정화시킬 수가 있고요. 어딘가에 코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담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플라스틱 같은 담체를 쓸 수도 있고요. 그건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은 금속이나 세라믹 담체의 촉매를 합성을 해서 코팅을 하고 이제 응용 분야에 맞게 그걸 모듈화해서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유해가스를 정하는 것과 이제 수소를 만드는 쪽, 이 두 가지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 수소 만드는 쪽에서 연료전지 회사들하고 많이 연료전지 회사와 수소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과 좀 이야기를 좀 관심 있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은 이제 주로 촉매라는 것은 대부분 석유화학 공정이나 이런 일반적인 촉매들은 다 펠릿 형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그림이 나오겠지만, 펠릿 형태를 쓰는 장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모노리스를 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야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모노리스 촉매도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코팅 부착성이라는 이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걸 잘 극복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그런 걸 보완하는 기술들을 좀 개발해 왔습니다. 아마 분야는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것은 이제 유해가스, 그다음에 이제 메탄, 그다음에 이제 수소 만드는 크게 이제 3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재 합성해서 이제 그 촉매를 코팅해서 모듈을 만들고 평가를 해서 성능해서 이제 이게 선순환 쪽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좀 관련된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펠릿 촉매 대비 저희가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수소 만드는 곳에 대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소를 만들 때는 이렇게 펠릿을 어떤 관에 채운 다음에 여기에 가열을 합니다. 촉매는 이제 고온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수소 스테이션을 만드는 회사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촉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런 쪽으로 이게 이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면 이게 막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채널링이라고 한쪽으로 뻥 구멍이 뚫리면 나머지 촉매를 못 씁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열적인 전달이 안 좋고 하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쓸 때는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응용에 따라서 이런 형태를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만약 포터블 하거나 작은 규모, 작은 공기 정화 이런 때는 펠릿을 좀 쓰기는 힘들고요. 이런 모노리스 타입을 해야 되는데 모노리스 타입은 이제 뒤에 나오시겠지만 금속 담체를 쓰기도 하고 세라믹 담체 또는 유리 같은 것들을 쓸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나사에서 개발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을 이제 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귀금속 비싼 촉매를 쓸 때는 이거보다는 촉매량이 굉장히 적게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격적으로 상당히 유리하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 수도 있고 구멍이 송송 뚫려 있기 때문에 가스가 잘 빠져나갑니다. 배압을 낮출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응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에 이런 모노리스 촉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매 코팅은 이미 좀 많이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래식 방법을 저희가 쓰지는 않고요. 이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어떤 뭔가를 코팅을 할 수 있는 촉매를 붙일 수 있는 어떤 담체에 저희가 촉매를 이렇게 코팅을 해서 성능 테스트를 하고 부착력 테스트를 하는 그런 거를 응용 분야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촉매 코팅 방식입니다. 이제 촉매라는 것은 매우 그냥 나노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노 외화만 합니다. 촉매는. 그렇지 않으면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이제 이런 걸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란색이 촉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다시 확대를 하면
수나노 정도의 촉매들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코팅을 잘 그럴 수 있도록 이제 촉매 코팅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다른 이종의 그 촉매층을 이렇게 두 개를 둘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 층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 층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처리하고자 하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면 이렇게 따로 레이어를 구분해서 코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이제 촉매 코팅 관련돼서는 이제 특허를 하고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계질기 쪽, 그다음에 이제 배기가스 정화, 유해가스 처리, VOC 포함해서 그런 쪽을 하고 있고요. 촉매 코팅은 저희가 이제 잘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이제 타 회사에서 이제 코팅을 랩에서 해온 건데요. 그거를 슬러리를 저희가 그대로 저희가 만들지 않고 받아서 저희가 코팅만 한 겁니다. 그래서 부착력이 그 회사에서 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월등하게 좀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3회 코팅을 했는데 저희는 1회 코팅만 해서도 부착력이 상당히 잘 나왔고 코팅량도 충분히 저희가 했고요. 이거는 연료전지용으로 저희가 실제로 만든 겁니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제 이건 조그마한 건 아니고요. 한 250cc 정도 되는 것들인데 그거를 여러 개를 이제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가장 촉매가 크면 유량이 너무 가스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만큼 큰 거를 바로 테스트는 하지 않고요. 보통 이제 폭이 한 1인치 되는 거를 하고 이제 길이가 한 1인치나 2인치 되는 거를 보통 표준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라믹 담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금속 담체에 저희가 뭔가를 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처리하지 않은 건 이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훨씬 더 부착력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촉매 코팅층도 다양하게 포러스하게 할 수도 있고 덴스하게 할 수도 있는 기술도 갖고 있고, 이제 기존의 어떤 슬러리 코팅을 한 것과 이제 저희가 코팅한 것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이거는 외국 학회에도 다 발표를 했던 겁니다. 50마이크로까지 코팅을 해서 부착력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건 좀 약간 일반 코팅 방법은 아니고 매우 특별한 코팅 방법인데요. 저희가 슬러리 코팅은 굉장히 잘합니다. 장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슬러리 코팅으로 했을 때는 초음파기에 놓고 이제 부착력 테스트를 하는데요. 대부분 떨어졌는데 이제 저희가 어떤 바인더를 넣든 안 넣든 간에 저희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 근데 이제 이거는 실은 좀 특별한 기술이라 이건 관심 있으시면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굉장히 두껍게 코팅한 겁니다. 그럴 때도 부착력 저희가 코팅한 거 특별한 코팅 방법을 썼을 때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부착력을 좋게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이건 이제 배기가스 촉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기 좋은데, 이게 이제 사이언스 페이퍼에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 리뷰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왔고요. 이제 이런 어딘가 세라믹 담체가 됐던 어딘가에 촉매를 코팅하면은 이걸 SEM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구멍 안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차징돼서 보이는 이제 알루미나 같은데 촉매가 올라가지는 거고요. 이걸 다시 셈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포러스하게 보이고, 이걸 TM으로 확대하면 이 점점점점 보이는 게 실은 촉매들입니다. 수나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많은 경우가 이런 촉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응용 분야에 따라서 이것들 구성 물질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사용하는 담체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세라믹 담체, 금속 담체, 이제 금속 폼도 있긴 한데 많이 쓰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촉매 같은 걸 할 때는 유리라든가 플라스틱 담체를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촉매는 항상 테스트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능 테스트를.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대학에서 하는 조그만 파우더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개발 위해서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은 좀 실제 사이즈, 실제 모양에 가까웠지만 크기는 좀 작은 이런 좀 전용 분석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유랑 분석기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반응기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배기가스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또 최근에 만든 게 3단 반응기가 있습니다. 연속도 여러 가지 반응이 동시에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수소를 할 때 쓰는 건데, 이렇게 이제 반응기가 3개에 연속적으로 가고 각각 따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연료전지 같은데 시스템에 연결해서 바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진행하고 있는 실제로 반응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제 만약
좀 발표 전에 다른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주로 유해가스라든가 미세먼지 제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특히 그쪽에 좀 관심 또 시대 상황이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탄을 없애는 건데 메탄이 하이드로카본 중에서 제일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탄이라든가 VOC라든가 이거를 이제 깨주는 거를 이제 주로 산화촉매로 해서 저희가 어떤 그 촉매 소재부터 해서 코팅해서 모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전지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연료전지가 요즘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보급 때문에 규제 때문에 좀 많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로 유해가스를 없애는 쪽이고 이거는 수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제 수소는 연료전지에만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열처리 이제 열처리 공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서 수소가 필요한 곳은 또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제 주로 펠릿 촉매를 쓰는데 저희는 아까 보셨던 이제 모노리스 촉매를 주로 쓰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페메프션 수소 개질, 그러니까 탄화수소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폐매에 공급하는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가 이제 성능을 굉장히 그 백데이터가 많은데 간단히 저희 그 촉매를 좀 설명드리면 이건 전형적인 수소에 대한 겁니다. 상용 외국산 펠릿이 있습니다. 그 루테늄 촉매가 있고요. 이거 펠릿을 똑같은 부피를 채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코팅 양이 실제로 촉매 양이 펠릿보다 한 15분의 1, 20분의 1 정도 써서 코팅을 한 것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합성을 한 거고요, 다. 그래서 코팅까지 다 만든 거고, 얘는 뭐냐면은 요것을 깨서 모노리스로 만든 겁니다. 코팅만 한 겁니다. 코팅은 저희가 잘하니까요. 코팅한 거고. 그래서 성능은 저희가 펠릿보다 아주 좋을 거라고 기대는 않습니다. 펠릿 쓰면 성능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전환율은 100% 거의 똑같이 나오고요. 수소는 오히려 저희께 아직도 이거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항상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수소 양이. 그러니까 드라이 상태에서 수소 양이 약간 더 나옵니다. 월등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험은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거는 이제 프로판을 없앤 리포밍 한 거고요. 대략 700도씨에서 했고 650도씨 정도에서도 거의 100% 전환율이 나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간 속도를 만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메탄 리포밍인데 메탄은 좀 저온에서 되게 연료전지 회사는 관심이 있습니다. 600에서 한 700도 사이. 저희는 이제 500도에서 650도까지 한 거고요. 저희 촉매 여기 이제 루테늄 촉매 상용 펠릿 이거를 깨서 코팅한 거 요거고요. 대략 보시면 전환율 고온에서는 저희가 더 높게 나왔고요. 수소도 저희가 약간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들과 실제로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아까 이거는 촉매라는 것은 특허도 중요하지만 되게 노하우성 기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응용 분야에 맞게 좀 처음에 논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맞춰서 디자인이라든가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 분야는 주로 이제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거죠. 없애는 쪽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로운 것을 만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드는 두 가지인데 대표적인 게 수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합성부터 이제 평가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